자, 오늘은 그 비열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합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물질의 상태는 고체, 액체, 기체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고체와 그 액체는 고체는 뭐 그냥 그대로 존재가 가능하고요. 액체는 일단 통에 담아야 되죠. 어떤 모양을 만들어가면 통에 담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 액체와 고체는 일단은 우리가 밀폐하지 않아도 그 상태를 그대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 물질의 상태를. 자, 그런데 기체의 경우는 완전히 밀폐를 해야 되죠. 완전히 밀폐하지 않으면은 달아나 버리니까. 그래서 이 그림같이 피스톤 안에 이 기체를 넣어가지고 일단 밀폐를 시켜야지 된다. 그 점이 이 기체가 액체와 고체와 다른 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 물질을 열을 가해가지고 온도를 높여야 되죠. 온도를 높여야 되는데 그 비열이라는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 물체를 온도를 높이는데 어느 정도 열이 필요한지 그걸 나타내는 것이 바로 비열입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이 물체마다 온도를 높이는데 열이 다르겠죠. 그래서 이 가장 쉽게 온도를 높일 수 있는 물체는 도체입니다. 도체 안에는 자유전자가 존재하죠. 자유전자가 존재하니까 우리가 외부에서 열을 가하면은 이 자유전자들이 그 열을 받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물체에 전달을 빨리 하기 때문에 이 온도를 쉽게 높일 수 있고, 또한 열을 갖다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까지 이동시키는데 전도도 쉽죠. 그런데 보통 도체가 아닌 그런 물체들은 서로 공유결합을 하는지 뭐 그런 거니까요. 그래서 자유전자가 없죠. 자유전자가 없으니까 이 물체를 온도를 높이는 데는 열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열을 갖다가 전달시켜주는 그런 안에 자유전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열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물체의 비열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체를 단위 질량 1g, 또 1kg을 갖다가 1도 C 또는 1도 K, 1K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열량의 단위는 칼로리 per gram K 또는 뭐 줄 per gram K도 가능하고요. 또는 칼로리 per gram 도시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체의 경우에는 이 gram보다도 질량보다도 몰을 많이 쓰죠. 그래서 칼로리 per 몰 도시. 그래서 1몰의 기체를 1도씨 올리는데 몇 칼로리가 필요하냐, 이것이 바로 이제 비열입니다. 그래서 이 비열을 보면은, 표를 보면은 금속 중에서 도체 금속들이 금속이 도체지만 이 비열이 전부 다 낮죠. 그래서 낮고, 그리고 이 도체가 아닌 것들이 좀 비열이 높고요. 그리고 이 기체들이 비열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비열하는 것이 결국 열이죠. 열인데 열을 갖다가 1g의 물체를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1g의 물체를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이것이 비열이죠. 자, 그래서 단위는 물론 칼로리 per gram 도씨 이런 식으로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율로서 열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MC 델타 T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물의 우리가 가장 일상생활에 많이 접하는 것이 물인데요. 물의 비율은 1칼로리 per gram 도씨입니다. 그래서 1기압에서 1g의 물을 14.5도씨에서 15.5도씨로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우리가 1칼로리 물의 비율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물의 비율이 꽤 크죠, 실제로. 이건 줄로 표시한 거니까 1칼로리 per gram K는 4.184 1칼로리가 4.2줄이기 때문에 4.184 줄 per gram 도씨로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물의 비율이 크기 때문에 뜨거운 음식을 입에 넣어도 이 침이 물이죠. 물이 그래서 충분히 빠르게 온도를 낮추는 것을 갖다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체마다 그 물체의 온도를 1도씩 올리는데 드는 열이 다르다. 그것이 이제 비열이다.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비열을 측정하는 이 장치가 캘로리메터로 열량 측정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통이 있고요. 이 안에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계가 꽂혀 있고요. 그래서 어떤 물체의 비율을 재려고 하면은 일단 그 물체의 온도를 이 안에 있는 물의 온도보다 높게 만들어야 되겠죠.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이 칼로리메터 안에 물 속에 잡아놓으면은 온도가 변하죠. 그래서 온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 이제 이 물의 온도, 이 물의 온도가 물의 온도보다 높은 물체를 그 안에 넣었기 때문에 열을 갖다가 원을 넣었죠. 원을 넣었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겠죠.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물체의 온도는 내려갈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전체적으로 평균 온도 T에 도달한다고 칩시다. T. 자, 그러면 결국 이제 이 뜨거운 고체가 잃은 열량이 결과적으로 이 안에 있는 물의 온도를 높였고, 또한 이 통이죠. 열량계 통의 온도를 올렸죠. 그렇죠? 그래서 물이 이 용기에 담겨 있을 때는 이 물하고 통하고는 이 열평형 상태에 있으니까 똑같은 온도에 있겠죠. 있고, 그래서 이 뜨거운 물체를 넣었기 때문에 온도가 T에 올라갔으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이 바로 물이 얻는 열량이죠. 그리고 또 용기, 칼로리메터의 용기가 얻는 열량이고, 이 열량을 바로 외부에서 넣은 고체가 제공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러한 등식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서부터 결국 우리가 넣는 물체의 비율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예를 한번 봅시다. 그림 같은 열량계가 있다. 800g의 열량계. 이 안에 이제 열량계 안쪽 통이고, 바깥 전부 다 단열되어 있어요. 단열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생각할 필요 없고요. 자, 그래서 이 열량계 통이 있고, 그 안에 20도씨의 물이 1000cc 담겨 있고요. 열량계 통의 질량은 800g이죠. 자, 여기다가 130도씨의 알루미늄 500g을 물속에 떨어뜨렸다. 그렇죠?
자, 그래서 측정해 보니까 최종 온도가 30도씨였다. 됐죠? 자, 그래서 이 열량계 통의 비열을 구하라 했어요. 우리가 알루미늄 비열을 알고 있다고 그래서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 이 알루미늄이 이런 열량,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온도가 30도씨였고요. 그리고 처음의 이 통의 온도가 20도씨고, 통의 온도가 20도씨니까 물론 안에 들은 물도 20도씨고요. 자, 그래서 결국 이 알루미늄이 이런 열량은 알루미늄이 130도에서 30도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MC 델타 T에서 저런 식으로 주어지고요. 자, 물은 20도씨에서 30도씨 되었으니까 온도 변화, 물이 얻은 열량이고요. 자, 그리고 열량계는 20도에서 30도씨가 되었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 열량계 통의 비율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고체하고 액체의 경우는 이 온도를 증가시켜도 이 부피 변화가 별로 없죠. 변화 별로 없어요. 자, 그런데 부피 변화도 별로 없고 압력도 별로 차이가 별로 없고요. 압력도 안 변하고. 그런데 기체의 경우에는 이 열을 가하면은 이 부피하고 압력이 변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보다시피 고체나 액체의 경우에는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할 때와 체중을 일정하게 유지할 때의 비열의 차이가 별로 없다. 왜냐하면 열에 의해서 고체나 액체의 압력이나 부피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기체의 경우에는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기체 온도를 올릴 때 열이 부피를 일정하게 유지할 때 하면서 온도를 올릴 때 열량하고 더 많다 이런 이야기죠. 보다시피 이 기체를 담은 통이 있고요. 그래서 일정한 부피에서 열을 가한다. 그러려고 하면 여기에 스타트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게, 이 피스톤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자, 이런 식으로 열을 가할 때가 바로 이제 뭡니까? 일정한 부피에서의 어떤 비열을 측정하는 게죠. 자, 반면에 이 스타트 없이, 그러면 이 일정한 일정한 온도고요. 일정한 압력, 그래서 열을 가하면 이 압력이 증가하잖아요. 증가하니까 일정한 압력 하에서 결과적으로 외부의 온도를 1도 올리는데 어느 정도 열량이 필요하냐, 이것이 일정한 압력 하에서의 기체의 이 비열이죠. 자, 그래서 고체나 액체의 경우에는 별 차이가 없는데, 왜냐하면 알다시피 열을 가해도 부피 차이도 별로 없잖아요. 고체 액체가 부피 차이 별로 없고 압력 차이도 별로 없고, 그런데 압력도 별로 크게 변하지 않으니까요. 자, 그런데 기체의 경우는 압력도 쉽게 변하고 열을 가하면은, 그리고 또 부피도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이 기체의 경우에는 이 정적 비열하고 정압 비열이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정적 비열이라는 것은 기체의 부피를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외부에서 열을 가해서 기체의 온도를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 그것을 이제 정적 비열이고요. 정압 비열은 기체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열을 가해서 기체의 온도를 1도씩 오는데 필요한 열량, 이것이 바로 이제 정압 비열이죠. 자, 그럼 어느 열이 더 필요하겠어요? 정압 비열이 더 필요하죠. 왜냐하면은 이 열을 가했을 때 부피가 늘어나죠. 부피가 늘어나는데 일을 해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을 온도를 높이려고, 기체 온도를 높이려고 열을 줬는데 그 에너지를 갖다가 압력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움직이잖아요. 움직이기 때문에 그걸로 에너지가 소비되죠. 그러니까 더 많은 열을 갖다가 공급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체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기체의 온도를 올릴 때 열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설명해놨습니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피스톤이 움직이도록 그대로 둬야 되는데, 열을 가하면 기체의 압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온도 조금 증가하잖아요. 증가하는데 이 기체에 준 일 중 일부가
압력 일자 유지하기 위해서 피스톤이 움직였으니까 에너지가 일로 소비됐으니까 더 많은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더 많은 그러한 열을 가해야 된다는 것을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Q는 NCV 델타 T. 그래서 이거는 이 고체나 액체의 경우에는 앞에서 봤다시피 MC 질량을 했었죠. 질량을 썼는데 기체의 경우는 질량보다는 작기 때문에 질량보다는 몰로, 그래서 몰 수에다가 NCV 델타 T를 정적 비율이고 이것은 NCP 델타 T 정합 비율이고, 여기서 비율은 정합 비율이 정적 비율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열을 계속 가하면 또 상태도 변하잖아요. 그래서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고 그렇잖아요.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고. 자, 그래서 이 고체나 액체의 경우에는 많은 열이 유입되면은 상태가 변하기도 한다. 우리가 알다시피 고체는 액체를 거쳐 기체로 상태가 변합니다. 자, 그리고 액체는 기체로 변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열을 가하면서 상태를 갖다 관찰하면은, 예를 들어 얼음 같은 온도가 영하의 온도인 얼음을 열을 가해가지고 얼음의 온도를 높입니다. 온도를 쭉 높이면은 0도가 되죠. 0도가 되는데 이 0도가 된 시점에서 계속 열을 가해도 온도가 올라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얼음 상태, 우리가 공급한 열이 얼음의 구조를 깨고 완전히 깨고 물로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 분자 구조를 깨는데 열이 사용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보다시피 그러다가 녹는 점, 영도 C죠. 물은 영도 C인데 녹는 점에서 물질 온도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 자, 물질의 고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원자나 분자 사이 결합력이 존재하는데 이 공급된 열이 결합력을 깨고 물체를 액체 상태로 만들 때까지 물체의 온도는 올라가지 않는다. 즉, 이동안에 공급된 열은 결합력을 깨는데 모두 사용했으므로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결합력을 깨는데 필요한 열량을 우리가 이 잠열, 레이턴트 히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단위 질량당 물질의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죠. 그래서 얼음의 융열이 g당 80칼로리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모두 넣었죠. 넣어가지고 0도씨 물이 되었어요. 요 지점에 0도씨 물이 다 되었죠. 자, 그러면 온도를 높이면은 온도가 점점 올라갑니다. 올라가지고 100도씨가 돼요. 자, 100도씨가 되면은 100도씨를 갖다가 된 상태에서 계속 열을 주더라도 온도 변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의 상태의 분자 구조를 깨가지고 이 기체인 수증기 상태로 바꾸기 위해서 그 열이 다 사용되었죠. 자, 그래서 그런 끓는 점에서 다시 액체 온도를 올라가지 않는다. 이는 고체의 동작과 마찬가지로 끓는 점에서 액체에서 기체로 되기 위해서는 액체를 유지하는 결합력을 깨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공급한 열을 다 사용하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결합력을 깨는데 에너지가 다 사용되고 그 사이는 온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물의 경우에 기화열이죠. 기화열이 1g당 539칼로리의 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 모든 물이 수증기가 되었죠. 수증기가 되고 100도씨 수증기가 되잖아요. 자, 열을 계속 가하면은 이 수증기 온도가 또 쭉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A를 한번 봅시다. 마이너스 30도 C에서 1g의 얼음이 110도의 수증기로 변하는 데 필요한 열량을 구하라 했어요. 그럼 단계적으로 보면 되죠. 일단
얼음이 온도가 마이너스 30도니까 마이너스 30도 시인 얼음을 0도씨 얼음이 될 때까지 외부에서 열을 공급해야 되죠. 그래서 MICI 델타 T죠. 그래서 구할 수 있고요. 60.7줄 구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0도씨가 되었으니까 0도씨 얼음이 되었는데 이 0도씨 얼음이 일단 녹아야 되죠. 녹는데 필요한 열량이 또 우리가 공부해서 돼요. MI, LF를 공부해야 돼요. 자, 그러면 전부 다 이제 녹았죠. 녹아서 0도씨 물이 됐잖아요. 0도씨 물을 됐는데 그걸 갖다가 계속 온도로 가해서 100도씨 물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100도씨 물이 만들 때까지 어떤 에너지가, 열 에너지가 공급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100도씨에서 수증기가 다 됐잖아요. 그래서 수증기를 갖다가 만드는데, 그래서 물을 갖다 수증기로 만드는데 이만한 에너지가 또 필요하고요. 그럼 100도 수증기 다 됐죠. 그 다음에 120도까지 올려야 되니까 120도까지 올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그래서 전체 다 하면은 우리가 마이너스 30도씨에 있는 얼음 1g을 갖다가 120도의 수증기로 만드는데 필요한 열량을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20도씨의 1kg의 철을 완전히 녹여서 액체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열량을 구하라. 됐죠? 그러면은 일단 20도씨의 철을 이 녹는 온도가 1535도잖아요. 1535도까지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있고요. 그래서 이걸 녹여야 되죠. 녹이는데 이게 유해열이 주어졌으니까 유해하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 열량은 20도씨인 물 몇 cc를 10도씨, 100도씨 수증기로 만드는 필요한 열량 같으나, 그렇죠? 자, 그러면 20도씨 물이니까 20도씨 물을 일단 100도씨 높여가지고 이걸 수증기로 만들어내니까 수증기를 만드는데 이 기하열이 589인가 앞에서 봤다시피 그걸 갖다 넣으면은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질량을 원하겠으니까 요것을 요거하고 같게 놓으면은 질량을 계산할 수가